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먼저 저번에 K 반도체 전략 분석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510조 전부가 민간기업 투자라고 했었죠. 당시에는 기사나 정부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정부의 투자 규모가 없어 민간기업 투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이후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기사에서는 정부가 1조를 투자한다라고 제목에 명시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졌죠. 정정하겠습니다. 향후 1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509조를 투자하고 정부가 1조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번주 삼성전자가 13일 7만 전자를 터치하고 14일 겨우 반등하여 8만 전자를 지켰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관과 외인 투자자의 공매도 타깃이 되어 연일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841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12일에는 920억 원으로 이틀 연속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으며 13일에도 공매도 거래대금이 299억 원으로 공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가 장기화되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예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나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더해져 TSMC와 미국의 나스닥의 폭락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10만 전자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반도체 쇼티지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좋을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 등 IT 기기 등의 생산에는 차질이 생겨 시장 구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공매도의 홍수 속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반도체 쇼티지는 실적 상승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는 IT 산업 전반의 기반이기에 IT 산업 전체의 리스크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꿈의 10만 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는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기본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우량한 기업입니다. 즉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조건은 항상 갖추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실적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정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K 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총망라한 민관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도체 쇼티지를 겪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이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확보 경쟁은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대 국가 구도로 확전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고 이에 삼성전자와 같은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일시적인 삼성전자 주가의 정체는 조만간 다시 장래 실적에 화답하며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간헐적으로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조정의 모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표 발표로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 M&A는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 간 연대 협력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타개하고 미래차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수요 공급에서 향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와 같은 협약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입이 조만간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차량용 반도체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단기적인 생산 확대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인수의 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인수의 시기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인수 대상 업체로 거론되는 회사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NXP로 미국의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와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인수 부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시대와 시장, 정부가 요구하는 흐름에 의해 인수해야 한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인수 금액이나 향후 차량용 반도체의 시장성보다 앞서 걱정했던 것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9개의 국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 중국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퀄컴처럼 계약금만 2조를 날렸던 것 같은 상황이죠.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의 상황은 그때보다 나쁘면 나빴지 좋지 못한 상황이기에 일부 국가의 불승인으로 인해 고생만 하다가 인수하지 못하고 60조에서 70조나 되는 현금이 묶인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컨센서스에 기반한 목표 주가와 매출액의 증가 추이와는 다르게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므로 현재는 추세 및 이격이 큰 매출액과 주가는 조만간 이격이 좁아지고 추세 또한 동조화되어 주가 상승 흐름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우수하며 일시적인 반도체 쇼티지를 넘어설 대규모 투자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단기적인 주가 정체와 행보를 뛰어넘어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적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